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024년 지역농협 상반기 채용 공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3월 8일부터 15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지금부터 쓰셔야 합니다. 일정은 작년 상반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 일정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까지의 시간이 불과 이틀밖에 안 된다는 점 좀 안타깝죠. 나중에 면접을 대비한다고 하면 틈틈이 보시면 좋을 시사경제 모음 용어집을 이렇게 매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자소서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역농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역량과 활용도, 어떤 자기 개발을 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리 농협에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항상 많이 묻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농협 인재상에 적합한지, 꼭 농협 아니라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많이 묻는 항목만 묻고 있습니다. 협업과 팀워크를 중시하느냐, 변화와 혁신에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인가, 과거 사례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농협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것을 가장 잘한다고 알고 있는가, 이런 관심도 물어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상반기 진홍 자소서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합격을 해보셨던 분들은 기존에 썼던 자소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쓰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핀트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소서 항목의 가장 큰 특징인 농협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전에 아무리 합격을 했던 자소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꼭 담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 표시를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역량도 되고요, 경험도 되지만 과연 그런 점들이 우리 농협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묻습니다. 농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농협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또 어떤 점이 강점으로 농협에서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과거나 현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사 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채용 타당성을 설득을 해야 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자소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본인 스스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얼만큼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의 어떤 직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럼 당연히 이 순서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농협의 업무 이해도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교육 부문, 경제 부문, 금융 부분으로 나뉘죠. 교육, 신용, 경제 이런 형태로 해당 수행 업무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농협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습, 경험, 경력, 추가 자료 수집 등등 여러 가지의 노력을 실제 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빼먹지 마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지원한 일반 관리직 업무에서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나의 채용 타당성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노력을 고스란히 잘 적어주시고 그것이 농협의 어떤 직무에 가장 시너지가 나겠느냐 이런 점을 물어보았으니까 뭐 교육, 경제, 금융 등등에서 골고루 표현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표현하셔도 되니까 한번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이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들 블로그에 가보십시오. 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협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표를 제시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 농협의 미션, 비전, 가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농협의 미션, 비전, 가치 과연 나는 무엇을 목표로 잡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가치관이라고 해보았자 역시나 여기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농업인들 중심으로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또한 맞춰주시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가치관과 농협과의 교집합을 일단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가치관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목표라고 하는 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한 그 목표도 실현을 할 수 있는 나의 차별화 역량이 있다. 이런 형태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자소서 4번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1이라고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 작년에 쓰셨던 분들은 조금만 손을 보시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제시를 했다고 하면 왜 그런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이런 점들을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함께 마무리를 하시면 4번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5번을 또 이어서 봅니다. 이 농협이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일단 물었지만 뒤에는 무엇이 있냐,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거냐 생각을 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점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것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성장 동력을 만든다, 매번 우리 농협의 가장 큰 목표점이기도 하겠죠. 이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은 이 농협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는 반드시 신년사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농정 이슈에 대한 점들이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요약돼서 배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농촌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농협은 그동안 무엇을 노력을 했느냐, 이런 그동안의 노력을 체크를 해주셔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가도 하고 기여 방안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지털 금융, 비대면 유통 등등 농협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협의 해당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무엇이냐, 이 점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전에 다른 항목의 역량, 여러분들의 업무상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셨다고 하면 가치관이나 태도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강점을 업무적으로만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직함, 꾸준함, 도덕성, 양심 이런 점들로 다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업무 역량을 다른 항목에 작성을 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쓰셔도 괜찮다. 그래서 작년 자소서 항목 중에 직업윤리를 물었던 항목이 5번으로 있었죠. 참고로 하셔서 역시나 재활용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강점을 어떤 것을 작성을 하셔도 괜찮으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사례와 함께 해당 강점을 발휘하고자 하는 실현 계획안, 또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담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업 농촌과의 동반 성장의 가속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점으로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모두 다 반드시 우리 농협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을 우리 회장님이 작성을 했던 내용들을 꼭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로 다 가서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도 최대한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경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 사례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각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소재를 어떤 것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아무거나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농협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던 그 경험 안에서의 스토리를 잡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나로마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료와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 이상의 결과물,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가장 주도적으로 나는 실행하기 전 단계부터 전략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였고 그 안에서 최대한 인력과 업무에 대한 점을 골고루 취합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세웠던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소서는 많은 각색이 필요한 자소서의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 점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몇 가지만 강조를 드려봅니다. 이 협업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과연 나는 무엇이냐, 팀워크를 중시하고 조직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한 명보다는 그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팀워크를 최대한 높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든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뭉쳤더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이런 형태로 가시는 스토리라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수행을 했을 때 업무적인 관점, 어떻게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최대한 쉽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이런 점들에 있어서 반드시 업무 실행 전 단계의 기획이라는 점은 누구나 해보셔야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하나 업무 관점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하는 나를 포함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역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모였을 때 강점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파악을 하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뭉치면 할 수 있는 것이 팀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인력 활용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내가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자소서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보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했던 그런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권해드리는 방향은 미리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예측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최대한 잡음이 없이 팀워크를 끌어올려서 조직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모두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보다는 문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예방 차원의 내용을 담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예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만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점들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말고 포인트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돌발 변수 이런 잡음들을 최대한 먼저 없애고자 하는 그 역할이 전략이다.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는 우리 인력이 뭉쳤을 때 최대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제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흐름은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 목표를 세웠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 전략 수립 과정에 있어서 업무적인 관점과 인력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서 함께 뭉칠 수가 있도록 이끌었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이런 흐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역시나 주도성, 변화, 혁신 이런 키워드들은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꼭 메인 소재로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은 맞기는 한데 이런 변화를 시도를 했던 그 경험이 농협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글자 수의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난 2024년 하반기에 나왔던 관행 개선 사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었다라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행 또는 업무의 비효율 그런 점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나의 가치관 정립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절대 상황 설명만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또 개선안을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마찰을 최대한 최소화하고자 했다라는 점을 주도성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요.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는 이전의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항상 주도적이다라고 넣어보셔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 개선이나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결국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협 또한 혁신 또 변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나는 다음과 같이 알고 있다. 당연히 이 사례에 대한 점도 조사를 해보시고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농협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런 개선 의지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농협이 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 이런 점들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농협 또한 주도적인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사고 또 사례 이런 근거와 함께 앞으로도 농협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자소서를 쓰게 되었을 때 과연 500자 공백 제외이긴 하지만 이 글자 수 안에 얼마나 잘 담아낼 것이냐 비중을 얼마큼 잘 둘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중요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때는 무조건 문장화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뼈대를 잡고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 또 메인 소재 선택 이런 점들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상황에 대한 설명만 또 나의 생각에 대한 나열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견해에 대한 이유 이런 점들도 꼭 표현을 같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평가가 되십니다. 가치관은 곧 조직 적합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빠르게 제가 알아보았으니까 여러분 자소서 또 한번 같이 써봅시다. 이 하나씩 그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합격한 분들은 어느 정도를 쓰셨는지 이런 점들도 꾸준히 제가 공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도 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퀵 리뷰 형태로 이번 진홍 자소서에서 주의해야 할 점 위주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담을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예시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